자, 근대 국어 문법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중세 국어 다음에 이제 근대 국어인데요. 이제 근대 국어는 언제부터요? 네, 임진왜란 이후부터를 우리가 지금 가보개혁 1894년까지를 근대 국어라고 하는데, 자, 먼저 표기적인 부분부터 볼까요? 자, 이 중성의 표기, 중성은 어디야? 받침 글자잖아. 이 받침을 표기할 때, 이 중세 국어에서는 지금 팔종성법을 썼다고 그랬죠? 팔종성법이라는 것은 8개의 받침 중에 하나로 적는 건데, 자, 그때는 뭐가 있었어? 예, 기역부터 해서 시옷, 예디음까지 있었는데, 자, 여기 디귿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디귿의 표기 방법은 지금 뭐로? 자, 디귿과 시옷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자, 디귿은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뭐 디귿으로 적을 건 뭐로 적어 버리는 거야? 여기는 시옷으로 적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발음상으로는 종성의 시옷 디귿으로 지금 발음되었지만, 자, 여기서 발음, 종성의 어떤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할 때는 디귿으로 발음했지만, 자, 오히려 종성에서 적을 때, 표기를 할 때 자체는 디귿을 못으로, 시옷으로 표기를 했다는 얘기죠. 좀 특이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발음 자체는 디귿의 발음을 하지만, 자, 표기를 할 땐 디귿 자체가 없고, 시옷으로 적었다, 표기했다. 자, 밑에 예문해 보시면 믿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자, 원래 디귿 받침인데 표기를 지금 시옷으로 해서 미서. 자, 이렇게 썼고 자, 그다음에 뒷부분에 듣보다 할 때도 마찬가지. 자, 디귿이 원래 용어의 어간에 듣다니까 자, 디귿이 와야 되는데 이 자리를 자, 시옷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표기의 방식 자체에서도, 자, 여기는 어떻게, 자, 중세국어에서는 이어적기를 썼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어적기 방식이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끊어적기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적 표기 방식인 고듭적기를 썼대요. 자, 이걸 지금 구분을 하면, 자, 만약에 15세기였다면, 중세국어였다면, 이거 어떻게? 밤을의 경우, 자, 이것을 자, 이렇게 이어적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근대 국어에 오면서 어떻게도 쓰고 밑에 받침으로 적기도 하고 밑에 저 위에 초성에도 똑같이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미음을 또 한 번 적어줬어요. 자, 그러다가 지금 현대 국어처럼 어떻게 적는 거야? 밤을 이게 끊어 적기가 됐어요. 자, 각각 밤을 자 중세 국어 이어 적기 자 그리고 근대 국어에 와서는 이렇게 거듭 적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근대국은 이제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현대 국어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이렇게 끊어 적기의 형식을 쓰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지금 현재 근대 국어 부분은 그래서 어떤 방법, 거듭 적기 방법. 그래서 밑에 미음 받침을 밑에도 쓰지만 위에 초성에도 썼고 자, 기피의 경우 비읍. 자, 비읍이나 피읍은 같은 비읍 계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비보다 기피해서 비읍, 피읍 같은 어떤 입술 소리죠. 입술 소리를 이렇게 위아래를 잘 써줬다. 이런 걸 거듭적기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16세기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 성조하고 방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점을 지금 하나도 안 찍으면 뭐라고 했고요. 자, 이걸 우리가 평성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 하나 찍었을 때 이걸 거성. 자, 그리고 두 개 찍었을 때 이것을 뭐라고 상성. 자, 그리고 점은 안 찍거나 하나 또는 두 개를 찍었는데, 이 받침 같은 경우에 지금 뭐가 왔을 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과 같은, 자, 이런 예사소리가, 안 울리는 예사소리가 왔을 때, 자, 이때 입을 빨리 끝닫는 소리를 우리가 입성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이런 성조가 있었는데, 자, 이 성조가 지금 중세 국어에는 쓰였지만, 16세기 이후, 그 다음에 근대 국어,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1592년 이후부터는 이것이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결국 성조의 표기 방법은 어떻게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문 중에서 자음 부분에 보시면 자, 이 반치음이 지금 16세기부터는 약화가 되다가 이때 이제 소실이 됐고요. 그러니까 16세기니까 자, 언제 중세 국어 그 후기 중세 국어에는 거의 이것이 많이 약화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이제 근대 국어 이후에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지했다가 이가, 자, 이 반치음이 사라져 버렸고, 자, 그 다음에 사이가 됐고, 지금의 사이가 됐다는 거, 어버지가 어버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자, 이것이 이제 근대 국어로 넘어오면서 반치음은 소실.
자, 또한 비읍계, 그 다음에 비읍, 시읍계, 어두, 자음근이 사라지면서, 자, 이 소리들은 뭐로 바뀌었다고? 된소리로 바뀌었대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비읍, 디귿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다음 비읍, 시읒, 디귿 해가지고, 자, 세 개씩 이렇게 자음이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어두 자음근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 자, 이 비읍, 디귿은 사라져서 이제 시읒, 디귿으로 바뀌었고, 자, 이렇게 이 시읒, 디귿은 이렇게 된소리 형태란 말이야. 자, 여기도 비읍, 시읒, 디귿이 시읒, 디귿. 자, 이렇게 바뀌었어. 자, 그래서 아예 지금 뭐가 사라진 건 아니고, 저기 이렇게 위에 자음 두 개가 같이 겹쳐서 나는 것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자 비읍계 내지 비읍 시읍 계열이 어두급 자음군은 사라지고 자 시옷 계열의 어두 자음군 형태인 된소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일부 단어들에서 이 격음화 현상이나 그러니까 격음화라는 거 이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거나 또는 경음화 된소리로 바뀌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근대 국어로 오면서 이제 거센 소리 내지 된 소리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코끼리였는데 이게 코끼리에서 자, 기억으로 적었던 예사 소리로 적었던 것을 거센 소리로 적었고요. 자, 소리를 발음도 그렇게 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자, 곡꼬리 할 때 이것이 예사 소리였잖아. 자, 이것이 시옷 계열이 된 소리 형태의 꾀꼬리 이렇게 해서 시옷 기억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 자, 4번에 보시면 17세기, 18세기에 자, 이제 국외 음화가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중세 국어까지는 근데 여기 있는 국외 음화 현상이 있었다, 없다? 네, 없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다가 이제 근대 국어인 17, 18세기에 이때 오면서 각각 어떻게 디귿, 티읕이 이나 반목, 이를 만났을 때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치다가 되는 부분이랑 옮기, 디가 옮기, 치읓 되는 것들이 다른 거다. 국외음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두음 법칙이 나타나는 거. 자, 그래서 두음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단어의 그 첫 소리에 자, 니은이나 리을이 왔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려자가 이렇게 여자로 바뀌거나 또는 로인, 자, 이것이 노인으로 바뀌는 경우. 자, 그래서 여기 단어의 첫머리에 니은 또는 리을이 왔을 때 이것을 꺼려가지고 아예 탈락이 일어나거나 또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자, 하나 더 써볼까요?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력사의 경우. 자, 이 경우는 뭐로 바뀌어? 역사가 되니까, 자, 리을이 아예, 자, 이렇게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리을으로 바뀌거나 아니, 아예 이응이 아니야. 이건 탈락이라는 뜻이에요. 왜 여기는 음가 없는 이응이 왔기 때문에 탈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두분 법칙이 나타나서 모음이나 반모이가 왔을 때, 자, 여자의 경우는 오니까, 자, 여는 반목 이 플러스 어니까, 여기에 지금 분목 이가 있죠? 자, 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네요. 그렇게 어가 오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 어도의 니은이 탈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임금이 어떻게 됐어요? 임금할 때 니은이 탈락돼서 임금에서 자, 여기 음가 없는 니은이니까 니은이 아예 어떻게 된 거다? 이거는 탈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일단 모음 볼겠습니다. 자, 모음에서는 아레아가 이제 16세기부터 둘째 음절. 자, 이거 중요합니다. 어디부터 없어졌다고요? 네, 이것은 자, 첫 음절이 아니라 둘째 음절부터, 두 번째 음절부터 이거는 주로 의의 형태로 바뀌었대요. 자, 그리고 18세기부터는 이때는 모두 바뀌어가지고, 자, 첫째 음절에서도, 자, 이것이, 자, 뭐로 바뀌어서 이번에는, 예, 이거는 지금 아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갈아치다가 있으면, 자, 있네, 첫 번째 있는 아는 그냥 내비뒀고, 자, 16세기 라가 르로 바뀌었네. 자, 르로 바뀐 거죠? 자, 그리고 18세기에 와서는 이 아가 뭐로 이게 아레아가 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레아는 거의 점차적으로 자, 이게 16세기부터 해서 18세기까지 200년에 걸쳐서 이게 하나씩 사라졌단 말이야. 자, 여기 우리가 참고로 볼 거는 자, 15세기에는 뭐가 있었는데 자, 여기는 이 단모음에서 이제 이 아레아가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씩 점차적으로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바로 이것이 경우인데요. 이 중세국어에서 이중모음이었던 애는 다 단모음으로 바뀌었고, 자, 그 다음에 8개의 단모음 체계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아래아라는 것은 어떻게 됐어? 이 음값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중세국어에서 단모음의 개수가 몇 개 됐을까요? 아래아, 이, 오에서 7개였는데, 자, 7개 중에서 아래아가 없어졌으니까 몇 개가 남은 거야? 네, 6개가 남았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가 결합을 했으니까 애와 애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왔어. 자, 그러니까 총 몇 개로 바뀌었다? 이 단모음의 개수가 8개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19세기에 오면, 자, 19세기에 오면 이때 외와 위도 추가적으로 단모음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두 개가 더 결합해서 총 단모음의 개수는 몇 개로 바뀌는 거야? 10개로 바뀌었겠죠. 자, 그래서 이 단모음 전체적으로 19세기 이후에 현대국어도 당연하게 지금 몇 개예요? 10개의 단모음으로 그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현재 단모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에. 자, 여기까지 지금 8개, 그 다음에 19세기 오면 위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1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양순음이라고 있고요. 양순음이라는 건 비음이나 비읍, 피읍이잖아요. 자, 이런 소리들이 아래에서 평순 모음인 의가, 평순 모음이었던 의가, 평순은 어떤 거야? 입이 둥그레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퍼지는 게 평순이란 말이야. 자, 이게 원순인 우의 형태로 바뀌었대. 입술이 동그래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미음, 그 다음에 비읍,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비읍이네요. 자, 이 경우에 각각 지금 아래 보시면, 자, 이게 의였던 것이 뭐로 바뀌었어요? 자, 우의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 원순 모마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음 부분하고 모음을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자음의 경우는 반치음 없어졌고, 비읍 계열, 어두자음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격음악, 그 다음에 경음악가 이제 더 많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구겨음악도 생겨났고, 좋은 법칙도 생겨났고. 자, 이것이 자음 부분이라면, 자, 모음의 경우는 지금 아래아가 지금 소실되는 면서 지금 단모음의 개수에 변화가 있는데, 단모음의 개수가 지금, 자, 몇 개로, 여기 이것이 추가되면서, 지금 몇 개로? 8개가 됐다가 다시 19세기 넘어오면서 위가 더 추가돼서 단모음의 개수가 10개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입술 소리 밑에 있던 자, 평순 모음 을가 우의 형태인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다는 게 특징이라고 있습니다. 자, 문법 들어갑니다. 자, 주격조사 가가 등장했대요. 그 이전에 자, 15세기 중세국어에는 뭐가 있었어? 자, 우리가 자음 받침 다음에는 동그라미가 붙은 이를 썼고, 그 다음에 모음인 경우, 자, 이때 이. 근데 모음 중에서 이나 이, 반모음 이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탈락이 일어난다고 했죠? 자, 그 생략이 됐었는데, 자, 이때 추가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이 가가 다수였다는 얘기네요. 가는 초기에는 반모음 이. 자, 이 제2의 형태가 뭐야? 바로 현재 반모음 이입니다. 이. 이렇게. 자, 이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오다가, 자, 체언이라고 그랬어요. 자, 명사나 대명사, 수사가 같은 체언 뒤에 오다가 점차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전체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 했다. 그래서 반모음에서만 일어났었는데, 자, 배가처럼 여기 플러스 이 할 때, 자, 여기 있는 이 이가 바로 어떤 거야? 반모음이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어디에서 리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그냥 단모음이네요. 단모음 이. 자, 요 경우에도 지금 뒤에 뭐가 온다? 주격조사 가 형태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자,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반치음 지읒이 소실되면서 자, 이때부터 시옷 불규칙이 생겨났대요. 자, 그래서 현대 국어에 보면 뭐가 붙으면 자, 어민 아나 또는 은희를 붙여보면 자, 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어미 뒤에서 지어가 지저였던 원래 옛날이었으면 뭐야 시옷이 이렇게 저가 있었단 말이야. 짓달 이게 원래 밭이 어디에 있었던 거야? 요 밑에 있는 요건데 이어졌기를 하는 바람에 얘를 지금 위로 올렸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근대 국어로 오면서 어떻게 된 거야? 아예 탈락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간이 어미와 결합을 하면서 일부의 어간 부분에 탈락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자, 지금 현대 국어로 따면 글을 짓다.
자, 이럴 때, 요 시옷이 지금 뭐와 결합하면, 여기 어와 결합을 하면, 또는 은이와 결합하면 어떻게, 지은이가 되면서, 요 시옷이 어떻게 돼요? 여기 탈락이 일어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시옷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3번에서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있는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이라는 게 이때부터 생겨났대요. 그럼 우리가 먹었다. 이럴 때 쓰는 앗은, 자, 이것이 이제 근대 국어에 대해서 이제 생겨났다는 거. 그래서 먹어, 갖추, 앗다나니 할 때, 먹어서 갖추, 얻느니 할 때, 엇이 앗, 이 형태로 나타났네요. 자, 그래서 양성이기 때문에 지금 뭐를 쓴 거고, 이때는 앗을 쓰는 거고, 음성의 경우는 똑같이 과거를 나타내는 건 동일한데, 이때 엇을 쓰게 되는 거야. 자, 어미가 병들 얻건을 할 때, 의가 지금 음성이기 때문에 여기도 음성을 쓴 거고요. 앞에 초, 플러스 음성, 오는 양성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양성을 썼어요. 그 모음조화는 것도 지켜지기도 했지만, 모음조화도 많이 흔들렸어요, 지금. 근데 그거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 주격조사 가가 이제 출연한 시기는, 자, 16세기 후반에 중세국어 시기에도 출연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자, 근대국어 시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가가 출연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아까 우리 모음조화 언뜻 중요하고 했는데, 모음조화는 중세국어에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이제 근대국어에 오면서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래아 있죠?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자,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자, 아래아가 이렇게 이제 소실이 일어나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모두 자, 여기에서도 이제 모음 조화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모음 조화가 파괴가 일어나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적을 때, 자, 여기 있는 보통 같은 경우는 먹어. 이렇게 저런 양성이 와야 되는데, 자, 이것들이 어떤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할게요.